대부분 분들이 손만 자주 씻고 샤워만 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작 수명을 갉아먹는 건 사람들이 평생 놓치고 있는 5군데였습니다. 저는 정혜민이고요. 노년 생활위생을 30년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매일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부위들을 완전히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원인 모를 피로나 냄새, 가려움증에 시달리시는 거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생 상식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기준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신체 구조도 바뀌고 신진대사도 달라지는데 여전히 20대처럼 관리하고 계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부위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작은 불편함이 점점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군데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비싼 제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올바른 방법을 아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씻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시거나 가족들이 냄새에 대해서 은근히 신경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정말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것들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르신들이 경험하신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시나요? 제게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정호 72세 어르신이 계세요. 이분은 정말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샤워하시고 옷차림도 항상 단정하시고 외모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늘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몸이 무겁고 이유 없이 피부가 가렵다고 호소하셨어요. 가족분들도 참 답답해 하셨어요. 이정호 님이 워낙 깨끗하게 관리하시는 분인데도 가끔 은근한 냄새가 날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걸 알고 계셔서 더욱 열심히 씻으시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정말 속상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정호 님의 일상적인 생활 습관을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샤워는 정말 꼼꼼히 하시더라고요. 머리도 잘 감으시고 몸도 구석구석 비누로 문지르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부위들을 놓치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배꼽 길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5군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특히 배꼽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깊숙한 곳이라 물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거였어요. 귀 뒤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 감을 때 대충 물이 흘러내리면 씻어졌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제가 이정호님께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직접 실천해 보시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 하셨지만 몇 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시더라고요. 우선 그렇게 심하던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피부 가려움도 거의 사라졌고요. 가장 놀라운 건 표정이 정말 환해지셨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시니까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 전체적으로 활력이 넘치시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활위생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오신 노력들이 반쪽짜리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생활 속 루틴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면 오늘 배운 내용도 며칠 못 가서 잊혀질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해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위생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정호님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수면과 직접 연결되는 5군데 위험 부위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위인 배꼽부터 말씀드릴게요. 배꼽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어둡고 습한 환경이라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여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시죠. 2014년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서 조사해보니까 배꼽에서 최대 100종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죠. 김도연 69세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유 없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다가 배꼽 관리를 제대로 시작한 이후에 많이 호전되셨어요.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몇 주 후부터 확실히 몸이 가벼워지시더라고요. 배꼽을 관리할 때는 면봉에 순한 세정제를 살짝 묻혀서 부드럽게 닦아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마른 면봉으로 한 번 더 닦아서 완전히 건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꼽 안쪽은 생각보다 연약해서 상처가 나기 쉽거든요. 살살 돌려가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배꼽 관리 평소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혹시 아예 건드리지 않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다음으로 귀 뒤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위도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놓치시는 곳이에요. 귀 뒤에는 피지선이 많이 모여 있어서 기름기와 땀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귀 뒤 습진이 기억력 저하와도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염증이 지속되면서 뇌로 가는 혈관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오선이 75세님도 그런 경우셨어요. 귀 뒤쪽이 항상 가렵고 때로는 두통까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귀 뒤를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후에는 이런 증상들이 거의 사라지셨어요. 귀 뒤를 씻을 때는 샤워하면서 부드러운 수건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머리카락이 긴 분들은 머리를 감은 후에 귀 뒤쪽까지 잘 말려주셔야 해요. 젖은 머리카락이 귀 뒤에 계속 닿아 있으면 습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귀 뒤 청소를 까먹고 지나친 적이 많으시죠? 이제는 의식적으로 챙겨보세요. 세 번째로 겨드랑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겨드랑이는 단순히 냄새나는 곳이 아니에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서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되거든요. 국제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겨드랑이 청결관리 부족이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림프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서 몸 전체의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죠. 정미라 66세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계속 감기에 걸리시고 호흡기 문제로 고생하셨는데 겨드랑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이런 증상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겨드랑이를 관리할 때는 항균 효과가 있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쪽 방향으로 살살 마사지해주세요.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충분히 건조시켜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공을 막는 강한 탈취제는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당장은 냄새가 안 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피부에 무리가 가고 림프 순환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겨드랑이 관리할 때 혹시 냄새 제거만 신경 쓰고 계셨나요? 이제는 면역력까지 생각해서 관리해보세요. 네 번째는 사타구니 부위예요. 이 부분은 정말 민감한 곳이라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사타구니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절, 신경들이 모두 모여 있거든요. 이곳을 방치하면 감염이 생기고 그게 운동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노인의학 연구에서 사타구니 감염이 신체 활동 감소율을 40%나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이병수 71세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걷는 게 불편하시고 허리 통증까지 있으셨는데 알고 보니 사타구니 부위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었던 거예요. 청결 관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후에는 통증도 줄어들고 걷는 것도 한결 편해지셨더라고요. 사타구니를 관리할 때는 pH 균형을 맞춰주는 순한 비누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씻어주시고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필요하면 약간의 파우더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다만 일반적인 강한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부위는 특히 연약하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혹시 여러분은 이 부위를 관리할 때 특별히 신경 쓰고 계셨나요? 이제는 더 세심하게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인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져요. 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낙상 위험이 높아지고 각종 궤양도 생기기 쉽거든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낙상 위험이 3배, 궤양 발생 위험이 5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최경자 73세님은 발 냄새와 통증 때문에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 하셨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고 점점 집안에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발 관리를 제대로 시작한 후에는 냄새도 사라지고 통증도 줄어들면서 다시 자신감을 되찾으셨어요. 이제는 친구들과 산책도 하시고 활동적인 생활을 하고 계세요. 발을 관리할 때는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되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아주세요. 그리고 전용 수건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보습은 발 뒤꿈치 위주로만 해주시고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제를 바르지 마세요.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여러분은 발 관리를 얼마나 꼼꼼히 하고 계시나요? 혹시 대충 물만 끼얹고 마시는 건 아니시겠죠?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소중한 부위니까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이렇게 5군데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이 훨씬 가볍고 깨끗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 관리법들을 어떻게 일상생활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리법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매일 하는 청결 루틴을 체계적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샤워할 때 순서대로 5부위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되거든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씻으시면 빠뜨리는 일이 없을 거예요. 다만 무리해서 세게 문지르시면 절대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도 예전보다 연약해지시니까 부드럽게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세게 문지른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상처가 생겨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샤워할 때 어떤 순서로 씻으시나요? 오늘부터는 이 5부위를 의식적으로 챙겨보세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 건조 단계예요. 많은 분들이 씻는 것에만 신경 쓰시고 말리는 건 대충 하시는데 사실 건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세균이 다시 번식하거든요. 특히 주름진 부분, 발가락 사이, 배꼽 내부까지 정말 꼼꼼히 말려주셔야 해요. 수건도 가능하면 전용으로 따로 마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얼굴 닦는 수건이랑 몸 닦는 수건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민감한 부위들은 따로 관리하시는 게 위생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샤워 후 건조 과정을 소홀히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는 씻는 것만큼 말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는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민감한 부위들은 강한 세정제보다는 순한 항균, 비누나 pH 균형을 맞춰주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도 시니어를 위한 순한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비싼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은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다만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당장은 효과가 좋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피부를 자극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피부 저항력도 약해지시니까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집에서는 지금 어떤 세정제를 쓰고 계시나요? 한번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정기적인 발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발은 매일 관리하시되 발톱이나 굳은 살 같은 건 주기적으로 정리해 주셔야 해요. 발톱은 반드시 일자 형태로 깎아주세요. 둥글게 깎으시면 내성 발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내성 발톱은 한번 생기면 정말 고생하시게 되니까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해요. 굳은 살도 한 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석으로 조금씩 정리해 주세요. 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무리해서 제거하시면 오히려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은 발톱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아예 신경 안 쓰고 계셨다면 이제는 정기적으로 챙겨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생활 습관과 연결시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건강한 관리 습관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습관을 만드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달력에 체크를 하시거나 샤워 순서를 고정해 두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거울에 작은 메모를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이렇게 5개만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씻으시는 거죠. 처음 몇 주는 의식적으로 챙기셔야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될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게으름 때문에 몇 번만 빼먹어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지지만 중간에 놓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더욱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보통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셨다면 이번에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배꼽 관리부터 시작하셔서 일주일 정도 익숙해지면 귀 뒤를 추가하시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가시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이제 정리해서 오늘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5군데 위험 부위가 바로 배꼽, 귀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잘못된 상식은 겉만 깨끗하게 씻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이었어요. 손만 자주 씻고 샤워만 대충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이 5부위까지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만약 이런 부위들을 계속 방치하신다면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고 원인 모를 피로에 시달리시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낙상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일상생활에 자신감이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건강한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변화를 직접 경험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시던 분들도 몇 주 후부터는 확실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시더라고요. 특히 이정호 72세님처럼 매일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이 5부위만 추가로 챙기신 후에 완전히 달라지신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피로감이 줄어들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즐거워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드린다면 바로 샤워 후 완벽한 건조 단계부터 시작해보세요. 아무리 꼼꼼하게 씻으셔도 마지막에 제대로 말리지 않으시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오늘 저녁 샤워하실 때부터 배꼽 길이,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까지 정말 꼼꼼히 말려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건강한 노년이라는 게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린 5부위 관리법이 바로 그 핵심이에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면역력을 지키는 올바른 식생활 루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면역력이라는 것도 음식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의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식생활 상식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미 음너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어떤 부위부터 관리를 시작하실 건가요? 배꼽부터 하실 건지 아니면 발부터 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 과정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